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0년 6월 24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마지막 주 4주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 한 2주 동안 경마가 펼쳐지면서 삼상승식이 도입되고 근간 한 2주 동안 상당히 난해한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경마에서도 서울, 부산이 거의 대배당들이 나오면서 예상하는 분들이나 또 배팅하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난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하루이고, 앞으로 경마는 점점 더 그렇게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무장하고 또 실력을 닦아내면서 더욱더 좋은 적중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 위닝 방송에 우리 성원 위원과 또 당근 허찬지, 그다음에 제주 신사법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이빨을 갈고 칼을 갈면서 좋은 마블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성원 위원 같은 경우는 더 발로 또 발빠르게 또 뛰어야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이 야간 경마가 또 시행이 됩니다. 7월 달이죠. 다음 주부터는 야간 경마 시행되는데 부산은 2시 반이죠? 2시 반. 서울이 지금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은 토요일은 2시, 일요일은 또 10시 50분. 그러니까 패턴을 못 맞추고 또 약주 한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마를 언제 하는지도 까먹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또 경마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은 또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약주를 많이 하셔도. 그 시간 되면 눈들 다 뜨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 어제 특히 그렇죠. 오늘 장마가 지금 장마전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는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벼락하고 천둥이 동반된다고 또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7월달부터 소득세법 또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주말에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줘보죠. 뉴스거리. 근데 우선은 제가 부산을 열심히 다녀왔다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부산에 갔더니요, 이제 좀 날씨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지금 출전한 마방이나 기수들이나 주말에 올 날씨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 내려갔을 땐 비가 좀 돌았는데 수요일날 오늘 새벽에 들어갔을 때는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취재를 끝나고 올라오는 시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고, 그런 와중에도 할 건 다 준비해갖고 올라왔고요. 이번 주에 좀 반가운 얼굴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기수들이 된 기수 3명인데 아직 마사회 공지는 안 떴을 거예요. 제가 직접 부산 가서 직접 이 말 타는 모습들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좀 다부진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기수 최윤경이라는 기수, 그리고 정도윤, 2호식이라는 새로운 3명의 기수, 34기 기수들이고, 서울에 있는 기수들은 제가 내일 직접 만나보고 와서 소개시켜드리겠고, 부산에 있는 3명의 기수들 조교 때 열심히 하고요. 또 말에서 좀 떨어져 보고 이런 모습까지도 봤는데 굉장히 좀 똘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이번에 월말인데요. 지금까지 6월달 들어서 승수가 없는 마방들, 물론 우리 협찬진님께서 잘 꼼꼼히 짚어주시겠지만 한 9개 마방이 지금 승수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방들이 이번 주 보니까 또 총력전이에요. 그런 마방들 좀 주의를 하십사는 말씀 곁들여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상금이 평균으로 볼 때 매번 없는 집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평균 상금이 계속 꼬박꼬박 있는데 이번 달 상금이 안 탄 집들, 그런 집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얼핏 봐도 지금 몇 집들은, 한 대여섯 집들은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집들에서 작전이 들어가고 또 만들어서 때릴 상황이 있는 말들이 지금 많이 출전하고 있다는 것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월 넷째 주 부산
금요방송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지난주하고도 흐름이 비슷하죠. 2세말들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이 셉니다. 그래서 뭐 봐주고 이럴 경주가 아니에요. 상금을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지금 뉴스에서 지금 오늘 오전에 터졌는데 부정경마 사건이 예전에 연루됐던 사건이에요. 제주경마 이모 기수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사건, 뭐 마주, 관리사, 조교사까지 연결된 사건이 막 이제 오늘 또 터졌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주말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어쨌거나 열심히 좀 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경주 성원전이 뭐 발로 뛰면서 들었던 말들 뭐 있으면 얘기 좀 해보죠. 우선은 저는 일경주에 뭐 아직까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내용 좋은 마필들 제가 3마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이 아마 9번 아이스 마린이라는 마필인데, 역시 서승훈 기수의 선택은 아이스 마린이었고, 이 마필에 대한 이 주행검사 시의 모습, 그리고 이번 새벽주 시 굉장히 좋아졌다는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또 6번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연습 주행까지 마치고 나오는 마필인데, 유현명 기수가 이번 조율을 담당해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느낌 받고 있고, 분명히 보여준 발걸음도 있는 마필. 그리고 또 한 마리가 4번 리얼리 퀸이라는 마필인데, 제 마필도 서승훈 기수가 주행검사를 담당해보고 이 마필에 대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승훈 기수가 이 아이스 마린에 기승하면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하게 되는 리얼리 퀸인데, 저는 이 3마리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세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9번 아이스 마린 쪽으로 일단 초점을 좀 맞춰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하고 제가 흡사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1경주에 유로파란 마필을 우리 송원 위원이 얘기를 했죠. 물론 인기마입니다만 얘기를 해서 머리를 쳤어요. 이세마 경주에서 머리를 쳤고, 그 말을 현명이가 탔었죠. 유현명 기수가. 그리고 아이스마린의 서송훈 기수는 그 지난주에 퍼스트선이란 마필에 기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배당이 뭐 아작이 나버려서 5점대 배당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 서승훈하고 지금의 유현명 기수가 지난주하고 흡사하게 되는 말들에 다 기승을 하고 있어요. 조이풀 메모리도 역시 지난주 유로파에 기승했던 유현명 기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6구가 지금 보여준 걸음으로는 좀 팔릴 그런 태세고, 보이지 않은 입장에서의 말들을 봐야 되는데, 19조와 30조 뭐 이런 말들도 좀 앞으로 장래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당장 써먹긴 좀 그렇고, 배당도 좀 그럴 것 같고, 리얼리킨도 그렇고, 서승훈 기수가 리얼리킨, 퀸스텔스, 그 다음에 아이언마린까지 3돌 탔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아이언마린으로 갔는데, 리얼리킨보다는 저는 퀸스텔스라는 마필이 요 놈이 좀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주행검사도 그렇고 훈련 때도 내용도 그렇고 냄새는 가장 나는 놈이 5번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능성 있는 소위 말해 좀 복병권 마필 한 마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마필인데요. 이번에 데뷔전입니다. 바로 5번마 평대 명문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경주를 경험했던 마필들이나 경주를 경험하지 않았던 마필들이나 모조리 일단은 경주 경험이 먼저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모두 다 뭐 상태나 내용들이 자체가 좀 떨어진다. 그 중에 저는 5번 평대명문은 박재희 교수가 이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 담당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새벽주기 시에도 오히려 발걸음이 확실히 늘어난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박재희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내용 좋았던 저는 5번 평대명문이 사고를 칠 수 있는 타이밍에 걸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경주 이거 혼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기마로 팔릴 마필이 기록으로 봐도 9번 로드 투 석세스가 팔릴 것 같은데, 이 지난번에 짠 거거든요. 사실은 앞에 가는 부경돌풍하고 가랑용하고 이렇게 발이 좀 귀가 없는 말들을 따라가서 그냥 껍데기를 다 벗긴 말인데, 이 말이 지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팔릴 정도면 뭐 편성은 뭐 안 봐도 불을 보도 혼전이라는 걸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예마 중에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면 재검받고 온 말 중에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방으로 본다면 울줄리 마방 아니겠습니까? 청춘 챔프란 마필이 공사초 때 기록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마체로 본다든지 주법으로 본다면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뛰었던 말들에 눈에 너무 속지 마시고
장래성, 앞으로 좀 더 기대치 있는 말,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상태까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경주가 이 경주예요. 왜냐면 이 경주는 지금 녹록하게 붙을 경주가 아닙니다. 지금 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주예요. 아까 우리 성원전이 평대명문을 얘기했다시피 혼전입니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저희 방송에서 지금 여기서 딱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요거는 현장까지 좀 가보자. 그래서 말들의 출전하는 말들의 체중 체크라든지 상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한 마리씩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저는 9번 가보스타입니다. 지금 57회 부담 중량 그리고 23주의 휴양 공백인데 자, 마필의 상태가 너무 괜찮습니다. 마방에서도 마필의 상태를 보고 오랜만에 나오지만 상태 상당히 좋다. 자신하는 눈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지금 원래 출전하려고 했던 마필들도 가보스타를 피해 다닐 정도로 이번 새벽 조시에 굉장히 좀 냄새를 좀 풍기고 다닌 마필입니다. 공백 있지만 마방에서 준비 잘 해놨고 마방에 자신감 있는 9번 가보스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 인기도 4, 5두가 팔리겠네요. 4두 정도. 뭐 고려의 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날라왔던 서라불 돌풍이라든지 이렇게 팔릴 텐데 어쨌거나 지금 보여준 사이즈상으로는 5번 더월드하고 가보스타가 위로 보여져요. 더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하고 중반 이후에 터져 나왔던 걸음이 뭐 비카오프하고 맞다이를 보일 정도의 걸음이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가 이런 말을 가지고 또 뭐 이런 일방 경주에서 또 인기만으로 팔리는 걸 갖고 해치거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서라벌 돌풍이야 뭐 그렇게 참고 있으면 그 정도는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라도. 그래서 너무 12초 이에 너무 환상을 좀 잡히지 말고 오히려 이런 말들은 서둘러서 붙을 경우는 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고래의 꿈도 뭐 어차피 껍데기는 다 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는 5번 더월드 쪽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이번 텍사스 러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교와 실전을 거듭하면서 꾸준한 상승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텍사스 러시란 마필이 3조 5분식 쪽에서도 이 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상당히 좀 크고요. 새벽주 담대했던 이쿠야스도 이 마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 받고 있을 만큼 그리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하게 만났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텍사스 러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 마리 더 해봐요. 한 마리 더 드리면 저는 1번 황금거탑인데 이 마필은 문제는 딱 공백입니다. 공백. 그동안 나타났던 공백 그리고 늘어난 거리에 대한 문제지 마필의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접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번 황금거탑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행검사 때 뭐 세게 안 타더라고요. 상 느슨하게 그냥 통과만 시키는 듯한 그런 말머리를 한 말이 황금거탑인데 누굴 태우나 봤더니 유현명 기수의 후다를 닦았던 1번 게이트를 앉혀놨으면 당연히 뭐 안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 위닝 길리가 되겠습니다. 3착, 그 다음에 5착, 두 번 경주를 김도인 기수와 유현민 기수가 했는데 박재희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일단 등짝이 좀 가벼워졌어요. 부담 중량이. 그리고 이번 새벽 조교를 대비해서 연일 스포를 훈련을 시키는데 물론 제가 부산까지 가서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부산 말들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체크를 하는데 말의 세기보다는 이 상태를 주로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교도 서울에서 나가서 주말 조교를 관찰할 때도 이 말이 스포로 다니는 건 다 좋아 보입니다. 누구든지. 뭐 웬만큼 보는 사람들은 병합 쪽에 했을 때 두 마리 달리는 거 보면 다 시원하게 달리면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걸 평가를 안 하고 예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그 지세만 좀 잘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위닝길 같은 경우는 강도도 세지만은 지세도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기 때문에 감량이 이쪽으로 참고 타면서 한 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레이트 펄이 임성실 기수까지 기용을 시켰네요. 지난번에 주행 악벽이 있었고 모래를 맞으면 고개를 쳐득히는 그런 악벽 때문에 느린 경주에서 한 발을 뽑아주는 경주를 만나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파트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좀 느린 경주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훈이. 네,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마필 11번 잔트 가릅니다. 지난번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5등급 와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여기 출전한 마필 중에 이번 주 내용 상당히 좋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상태. 더군다나 김용근 기수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잔트가르입니다. 마방에서의 내용 그리고 새벽줄 담당했던 김용근 기수의 내용 11번 잔트가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번 경주는 이제 복귀 상황으로 붙고 들어간다 그러면 요주의 세력이 이제 8번 강자대로입니다. 복귀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왜냐면은 직전에 이제 후미권에서 따라오다가 결승선 400m 앞에서 놔두고 채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채찍을 놓쳐버리고 채찍을 가격 안 하고 밀었던 걸음으로 본다면 복귀 상황으로 팔을 노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웬만큼 또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잡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친 부분을. 그런데 요즘 경마가 그런 걸로 갖고 가다가 보면은 바로 뒷박으로 또 당하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경마에서 그런 게 있죠.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던 로얄 정상 같은 경우가 고글이 벗겨져서 어렵게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글로들 다 수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또 거리가 늘어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강자대로도 그런 부분을 쫓아갔다가 뒷박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집이에요. 이 집이. 집 자체가 배당으로 움직이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혹해서 가면은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잘 보세요. 먹을 배당이 있으면 당연히 쫓아가야 되겠고, 먹을 배당이 그런 거로 인해서 없다면은 좀 신경을 좀 안 쓰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거꾸로 넣었다 뺐다를 하는 연승공주가 이번에는 남들이 볼 때도 타임상 다 뺄 것 같은데 요런 게 오히려 한 번 더 때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비카오프가 승군전을 맞아서 인기만을 팔릴 태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카오프도 승군전에는 한번 검증 단계를 거쳐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잔트가르가 외곽입니다만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입상 빵수가 제일 높아요. 나머지 말들은 배당 상황에 봐서 움직이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300m 9고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이번 경주가 이제 6월 10일 날 아까 4경주에 강자대로가 뛰었던 경주에 꼭대기가 같이 뛰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김영관 마방이 지지난주에 인기마들을 한 산두를 다 부러뜨렸다.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꼭대기가 되겠는데, 이 말도 그래요. 이 말도 5월 22일 날 경주 때는 이제 참고 있으면서 육군이니까, 하위군이니까 지 맘대로 외곽에서 빡 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승군전이니까 상대가 육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경환 기수가 19점 말을 탔으니까 서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입상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전 경주보다 일찍 붙입니다. 경주를. 그런데 강자대로는 400m에서 채찍을 놓치고 오경환 기수는 결승선 350m 채찍을 놓쳐버려요. 이 꼭대기가. 그 둘이 채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놓치더라고요. 경윤이가 먼저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환 기수가 놓치고. 그래서 오경환 기수를 안 태운 건지 아니면 뭘 물으려고 안 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상대들 강한 데서 한번 뛰어봤고 채찍 놓친 사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잘 봐야죠. 자, 성원 기수. 네, 저 역시도 꼭대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400m 한 마리는 400m에서 위로 날아가고 채찍이 한 마리는 밑으로 쳐져버리고. 자, 분명히 이번에는 19주에서 다시 한번 그 진검승부다. 역시 족을 담당하는 팀장이 진검승부라고 얘기할 만큼 준비 열심히 해놨고요. 제대로 뛰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좀 이번에는 3번 스마트 마린이라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행보가 좀 수상합니다. 분명히 지난번 4월 29일 날 2등을 차지했다만 해도, 물론 그 당시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저는 해볼 만한 편성인데 의외로 막판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임성실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면서 기승을 하는데, 이 마필은 분명히 저는 사이즈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꼭대기와 더불어서 3번 스마트 마린 쪽으로 우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말들 가운데 이제 이번 쾌도역으로 승군전 맞았고 프리러닝도 승군전 맞았는데, 이게 앞선을 이제 스바리 파리가 초를 칠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나가서 앞선을 초를 칠 텐데, 쾌도역을보다는 그래도 프리러닝이 거리 적성은 1300을 떼봤기 때문에 당연히 우위의 모습을 보일 거고요. 초안은 이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컨디션이 직전 입상할 때 컨디션보다는 조금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8이나 10일 중에서는 10일 쪽에, 왜냐하면 5군, 6군입니다만 올라온 놈이 또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8하고 10일을 비교해보면.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차님 준비한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메인 승부경주 전승식 쇼돌이 막건으로 아주 상황을 냈습니다. 영광의 신화, 19조 영광의 신화에 팔리는 말들 다 제껴버렸습니다. 다 제껴놓고 노리는 막강질주 사토시로 원턱 한 방을 때렸고, 그 다음에 입구야세가 탄 곧장으로 투틀 막건을 내서 1, 2, 3착이 정확하게 꽂히면서 복승식 19배, 쌍승식은 27배, 3복승식은 51배, 3쌍승식은 200배가 넘게끔 온 승식, 전 승식 쇼돌이 막건, 원틀 막건을 꽂아냈습니다. 요즘 경마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4-5군형식들 3쌍을 돌렸다든지 뭐 아니면 맞히지도 못한 거 한 마리만 얘기했는데 그걸 맞힌 식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물론 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한테 당연히 손해가 오는 거죠. 요즘은 적중을 하지 못한 예상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집니다. 왜? 그만큼 경마가 어려워지고 또 경마 팬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한 적중, 정직한 적중, 그 적중은 허찬지인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승부를 제가 매경주 다 맞춘다고 장담은 못 해드리지만 남들보다 많이 맞히고 또 남들보다는 한 수를 높게끔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는 것은 경마팬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7경주 역시 인기마 한두를 작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마필들, 발톱 숨기고 있는 놈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메인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낼 테니까 지난주와 같이 아주 제대로 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제주 경마부터 또 부산 경마까지 제대로 한탕 찍고 경마장 후반부 잘하고 경마장을 웃으면서 나가보시자고요. 자, 8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한 5마리의 치열한 접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5번 부활의 반석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턴파이크한테 3마신 차이로 졌는데 자, 이번에 부담 종량은 물론 지난번보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준비까지 맞춰놨다. 마방에서 역시 자신감이고 지금 2마리 출전시키지만 뭐 2마리 모두 괜찮은 내용입니다. 괜찮은데 그중에도 부활의 반석의 유현명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더 믿어볼 심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부활의 반석의 미라클리지가 팔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천도 팔릴 그런 상황인데 인기말 다 데리고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부활의 반석은 지난번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 말몰이를 했고 또 컨디션도 아까 또 얘기다시피 좋다고 그러는데 미라클리지는 제가 볼 때 직전에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승부질은 이번에 좀 부활의 반석보다 약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침없이를 달고 나왔는데 거침없이가 지금 2주 만에 느닷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걸음 변화를 보여놓고 거침없이를 같이 데리고 나온 이유를 저는 상당히 수상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활의 반석 쪽에 저도 점수를 주는데 미라클리지는 배당이 없다면 차기의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타임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대종천이나 아이언트레인이 오히려 빵수가 미라클리지보다 낫죠.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는 아이언트레인이 날 거고 앞에 가서 경주 운영하는 건 대종천이 날 거기 때문에 5번, 8번의 막건이 저 배당이면 8쪽은 다음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경마판의 정보왕 성원입니다. 자, 성원이 준비한 금유경마 메인 승부처는 9경주인데요. 자, 제가 감히 메인 승부처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 4분기 최대 승부처로 준비한 경주가 바로 금요일 9경주입니다. 자, 지난 1, 4분기 때 아쉬웠던 그 적중. 자, 이번에 2, 4분기에서 분명히 만회해 드릴 텐데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상하게 자꾸 데자뷰 현상이 좀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자, 메인 승부처를 앞둔 6월 마지막 주. 혹시라도 성원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작년 6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게시판을 찾아가서 2015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경주가 금요일 9경주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세게 붙을 3개월 만에 가장 세게 배팅 강도를 올릴 경주로 바로 금요일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그리고 확실하게 때릴 노림수. 하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충마가 인기도에서 하염없이 밀려 있습니다. 제 눈에는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방의 내용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 제가 일찍부터 확인해 놨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로 준비해놨고 거기에 덧붙이는 마필들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제가 메인 승부처를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2, 4분기 최대 승부처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금요일 구경주 일찍부터 월말 경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한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대로 된 배당까지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라스트 10경주입니다. 1300, 곡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전 7번 원일 로키를 놓고 마지막 경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올라간 부담 중량인데 57kg의 부담 중량. 하지만 그동안 뛰었던 발걸음 그리고 이번 새벽 조기시에 유현명 기수가 느낀 느낌이라면 부담 중량 올라갔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해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쪽에 블루스톰이라는 놈이 승군전에 이제 감령을 무기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서 여유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승군전입니다만 감령 때문에 일본 게이트에 또 팔려요. 근데 이게 상대들이 지난번에 뛰었던 애들하고 똑같냐 이거죠. 센 놈들하고 엉아들이랑 붙었는데 압박이 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태나간다 하더라도 뭐 같이 나갈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원일 루키도 마찬가지고 에이스 마린도 마찬가지고 갖다다 붙여댈 거예요. 그러면은 놓고 하기가 좀 힘든 입장들입니다. 원일 루키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57의 부중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선입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리 살펴봐도 가장 정계가를 유리하게 갖고 할 수 있는 애는 어록입니다. 어록. 누가 앞에 나가든 3, 4番대를 물어주면서 갈 수 있는 애가 어록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갖다 대는 듯한 말머리만 했기 때문에 김영훈 기수가 이제 그 정도 밑간을 봤으면은 두 번째인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을 위해서 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말보다는 전 3번 어록 쪽에 기대 시제를 좀 높게 갖고 있고 일본 블루스톰이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압박되는 구도를 좀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일 루키라든지 에이스 마린이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블루스톰을 압박하면서 따라가다가 둘 중에 하나가 버티는 빵수가 낫지 블루스톰이 버틴다고 보기는 좀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을 넣고 그런 공략법을 쓰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정리들 다 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리로 월말 경마 승리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방송에서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해갖고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제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사고 위원이 지금 제주 경마장에 나가 있어요. 지금 야간 지금 뭐 저희가 방송 찍는 시간이 수요일 날 출마표가 뜨고 8시, 저녁 8시인데 지금 시간에 제주 경마장에 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평일날 조교가 시행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오늘 마사회에서 야간 새벽 조교가 이제 야간 조교를 하니까 예상을 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예상지 업자들은 와서 좀 새벽 조교, 야간 조교 관람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제주 경마장 자체에서 이제 저희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평일처럼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왜냐면은 또 새벽 조교 관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입니다. 자,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간 조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제 최고검사가 있었고, 최고검사 다음 날은 보통 새벽 조교 쉬는 마방이 많습니다. 최고검사에 워낙 많은 진을 다 빼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좀 쉬는 마방이 있었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역시나 최근에 제주 경마장 분위기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조교를
좀 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또 새벽에 오늘 거의 절반 이상이 새벽 조기 쉬었고, 오늘 야간 조교는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그런 야간 경마에 대비한 야간 적응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아침에 신마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많이들 나와서 지금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다음 주부터 야간 경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해년마다 야간 경마가 할 때면 이렇게 한 주 전에 야간 경주로 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네. 올 중계 경주가 지금 몇째 주로 잡혀 있습니까? 7월 마지막 주하고요. 네. 8월 초에 한 20개, 22개 아주 상당히 많이 지금 20개씩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7월에 7, 8월. 뭐 어차피 그때 가서는 저도 제주로 가서 이제 특집 방송을 할지 아니면은 방송이 한 주를 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지금부터 단도리 하고 가야 될 거고 지난주 최고검사가 있었는데 최고검사에서 지금 몇 두 경마팬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마필들 굵직굵직한 놈들 몇 두가 지금 최고검사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자, 최고검사에서 탈락된 말들 설명 좀 해주죠. 항상 뭐 가장 좀 관심 있게 본 말은 대승만찬이었죠. 사실 대승만찬이 그 전 최고검사도 상당히 힘겹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격이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상 경주를 한두 번 좀 욕심을 내면서 합격을 시켰단 말인데 오히려 실망만 더 시켰단 말이었죠. 역시나 최고검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상당히 힘겹게 합격한 말들이 그렇게 능력을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 하는 그런 걸 보여준 말이 바로 대승만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외로 강남못쟁이가 마지막 경기에 우승을 했는데 의외로 또 이게 합격 실패하고 불합격 때문에 오히려 1등급에서는 지난주 아주 잘 뛰었던 여걸열전, 고별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의외로 합격이 되었고요. 19조에 코타준조 이렇게 지난주 잘 뛴 말들도 많이 살아남았네요. 총 입사말 중에서는 한 41부 정도 지금 최고검사로 나갔는데 최고검사로 합격을 했어도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겹게 지금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훈련,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말들이 외부 시향을 나갔습니다. 한동안은 이 한라마 쪽에 지금 자원이 좀 부족할 거예요. 지금 오늘도 겨우겨우 지금 이번 주에도 7마리 게임을 하나 억지로 맞춰냈고 다른 경기도 역시나 또 한라마 게임이 취소되면서 출전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마 경기를 분할해서 만들고 좀 출마 투표에서부터 좀 많이 자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이번 주 한라마 1등급 경주가 그야말로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말들이 센 놈들이 하나도 없는 하위군 편성으로 돼버렸어요. 뭐 그것도 노림수 있으니까 우리 신사고 위원이 또 메인을 갈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제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강남 멋쟁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우성이가 매번 좀 냄새나게 탔다 그랬는데 지난주는 강남 멋쟁이가 열심히 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만들어진 거네요. 최고검사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에어리로도 김원공 기수가 경고를 먹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그냥 2마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놈들 안 얘기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배당판이 대끼리가 되면서 대끼리가 되면 안 되는 말이 대끼리가 되면서 저희 이 위님 방송의 파워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통이란 경주도 불멸의 태양하고 딱 3두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막권도 역시 바람이 3마리만 딱 팔릴 정도의 그 바람도 위님 방송에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전 예상가들, 이 방송을 보는 예상가들, 그 다음에 또 방송을 보는 경마 팬 여러분들, 저희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자, 오늘 제대로 한번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중점적인 얘기들 간단하게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1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종 구도입니다. 지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신사고 위원이 얘기했던 권자 등급과 같이 들어왔던 육룡, 물론 전 개인적으로 막권을 뽑아냈는데,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한철 마방에서 상당히 승부의지가 높게 나왔어요. 그것도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던 겁니다. 관용남 기수에서 신강성 기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부의지가 강력하게 나와서 제가 때렸는데, 자, 그때 그 정도의 걸음이 자신이 있으니까 때린다고 나왔을 거예요. 컨디션 어때요? 육룡은 이번에도 훈련 때 여전히 지금 좋은 상태고, 지금 방금도 지금 신광상 기수가 직접 이 야간 조교에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권자 등급을 노리면서 이 육룡을 좀
다시 여건에서 적중이 됐던 레이스인데 사실 신광선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술교체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말을 보니까 너무나 마체 상태라든가 완성도, 컨디션이 너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광선 기수가 타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광선 기수로 기승을 시켰구나 하는 그런 현장 느낌이 있었고 그만큼 지금 마체 상태라든가 완성도 아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인터뷰 때에도 육룡만큼은 아주 자신하는 또 그런 조교사의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그거는 그 당시 거포 등장이란 마필이 거의 가는 분위기로 돈들도 엄청 실리고 배당판이 거의 폭격을 맞아서 물론 신사고 위원이 또 추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거를 자력으로 이겼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룡의 걸음 신장세를 인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인기마로 육룡하고 고수가 팔릴 텐데 고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고 볼까요? 고수도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거의 한 방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인데요. 이만도 시합갔다 와서 좋아지긴 했고 사실 직전 경주 이 주말 우승으로 힘겹게 이기는 걸 보면서 이게 저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계속 좋아지는 과정이긴 했지만 지금이 거의 베스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큼밖에 뽑아낼 수 없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수는 지금 새롭게 올라온 말들도 몇 마리 있고 시합 말들도 있기 때문에 고수는 좀 약간 이번만큼은 인기를 모은다면 뒤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네, 고수의 불안 요소를 얘기를 했고요. 자, 나머지 말 중에서 좀 힘을 줘야 될 말이 있다면요. 일단 3번 포계자가 이게 지금 430kg대 아주 탄탄한 마체고 초반 출발이 늦으면서 약간 늦었던 취임력이었는데 직전 경주부터는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말도 큰 폭폭과 탄력을 쓰는 그런 큰 척에서 나오는 탄력이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1000m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고요. 슈양마린 5번만 중심점 정도가 그래도 슈양마에서는 현장 말 상태를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성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말인데 제 관심마다 한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행복사랑이 1번 게이트에서는 또 귀신같이 잘 타요. 그리고 1번 게이트를 배정받을 때마다 그래도 입상과 착순권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꼴찌로 왔는데 이게 출발할 때부터 채찍을 버린 건지 놓친 건지 설마 버렸게 하겠습니까마는 출발할 때 채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채찍 없이 꼴찌로 온 말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안 팔린다면은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800m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좀 이 말하고 궁합을 좀 잘 맞추고 있는 말이 이제 4번 함지박이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승부를 안 걸을 때는 좀 안 갔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 신상호 위원은 또 꼬장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저하고는 대립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함지박이 아쉬웠던 경주력은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함지박 컨디션 어떤가요? 함지박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심차고 좋은 상태예요. 사실 지난번도 제가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이제 좀 변화가 있구나. 마체가 상당히 많이 심차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말이 아주 칼칼하게 성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포스가 없던 말인데 그만큼 지금 말이 힘을 많이 채워놨는데 조교사분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말이 아주 심차고 좋던데요 하니까 힘을 많이 채워놨더니만 말이 이제는 좀 꼴통기가 보인다고 또 그걸 잡느라고 요새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나름 새벽 조교도 새벽 조교고 마방 위에서 따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좀 해본다고 지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함지박 저는 이번에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8번 순수혈통하고 명품천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줘 보기 바랍니다. 순수혈통은 지난번 뛰고 나서 지금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있단 말인데요. 직전 경주 심호흡 기수가 잘 탄 레이스였고 그 당시에는 연속 나오면서 많이 가벼운 상태였는데 이번에 좀 너무 오랜만에 뛰기 때문에 물론 새벽 지구 때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좀 출전 주겠다는 공백이 이 말도 약간 자주 빠르게 나와줘야 더 잘 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그런 얘기 말이고 10번만 명품천하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말이에요. 400m 전용 말로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800m도 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단계 위의 레벨로 올라온 레이스고 이 명품천하의 이 모마가 상당히 단거리형 말이었습니다. 또 사실 명품천하 400m만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장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직전 경기에 워낙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센 말들과의 경쟁력은 좀 더 뛰면서 차차 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함지박을 필두로 윤독상, 송문관 마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별무반하고 꼬리별하고 녹색신화가 이렇게 보이는데, 녹색신화는 좀 경쟁력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고, 별무반하고 꼬리별이 양동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마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8하고 10이 좀 약하다면. 네, 둘 다 괜찮습니다. 별무반도 지키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나름 끈기를 가졌던 내용이었고, 이게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라든가 출발 상황에 따라서 앞에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전히 컨디션은 괜찮고, 7번막 꼬리별이 최근 말 상태는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 전개가 꼬이면서 이 말이 초반 출발이 좀 약간 늦어요. 그 출발을 늦은 상황에서도 몰아제끼면서 앞에 뽑아낸다면 더 뛸 수 있는 말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능력 발휘가 아쉽고, 그 전에 김대현 기수가 아주 능력을 잘 탄 적이 있었거든요. 능력을 잘 최대한 뽑아내면서 이번에도 약간 좀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양눈 가면이라고 약간 장구의 변화를 줬습니다. 좀 겁이 많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장구의 변화를 통해서 앞선에 뽑아낸다면 7번도 충분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복백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했다시피 이제 8하고 10번을 좀 저희가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안장을 바꾼 말이 3번 설악정경이 갑자기 이제 안독수 기수로 바꿔갖고 지난번에 이제 앵커링하고 거의 묻어서 들어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8하고 10이 좀 아니다면 이런 말들의 배당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4일 금요일 제주 상경주입니다. 우리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새벽 조교들이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에 위님 방송, 제주 방송 때 이제 초입 부분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필들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난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 뭐 안 그래도 조교를 정상적으로 시켜도 막 터지고 있는 판때기 아닙니까, 지금 제주 경마가. 게다가 또 목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또 부정경마 사건이 또 터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 경마가. 그런 가운데 이번 상경주는 제가 마필의 능력을, 기본 능력을 평가를 정확히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마필의 능력 우세. 그러니까 훈련이 좀 안 됐다 한다면은 기본 능력에서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적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상경주는 그 능력, 기본 능력을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잣대를 정확히 갖다 대고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게 있는 배당 쪽으로 중배당 막권에 환수를 보고 때리는 거죠. 허천진의 메인 승부를 들으신 분들은 환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수는 뭐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때리고 준준대끼리 이런 예상가들의 예상이 아니에요. 저는 부러뜨리는 인기만 1, 2위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때리는 막권도 인기 6, 7위권에서 때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적중만 된다면 그냥 환수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 제주 상경주는 그만큼 능력의 잣대를 정확히 재고 들어가면서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기이만큼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탕을 제대로 중반장에 찍고 그리고 부산 메인으로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뭐 편성으로 본다면은 태상노군이 60, 창세기가 60 달았으니까 이 두 마리가 당연히 핸디캡을 높게 받은 만큼 능력을 캐퍼들이 우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마리를 줬는데, 하나는 안쪽에 게이트가 좋게 바뀌었고 하나는 외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평가를 잘 해야 이번 경주가 풀 수 있는 열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인데요. 자, 신사고위원, 태상노군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태상노군이 최근에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은 말이죠. 직전 경주 장우성 기수가 앞선에 붙일 정도로 그만큼 출발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 서둘러서 앞선에 붙일 수 있던 거였고, 이번에 훈련을 보면서도 이 말이 지금 출전 중에 한 달 만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한 2주, 3주 동안을 계속 이번 경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는 말인데, 김지희 기사가 기사하고 있지만 그 최근에 김지희 기수도 5주에 되는 말들 다 승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태상노군은 이번에도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창세기는 사실 이 말은 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 말을 계속 빼왔거든요. 직전 경주 이 말을 약하게 맞기 때문에 역시나 좀 고배당 적중으로 연결됐던 레이스인데, 선행을 못 간다면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말이고, 이 전개라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한 말입니다. 이번에도
좀 12번 게이트에서 지금 핸디가 올라갔기 때문에 초반에 8번이라든가 9번 이 빠른 말도구의 사냥 경합을 제대로 못 풀어간다면 역시 이번에도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창세기를 인기바로 팔렸는데 가리사니하고 녹색전사가 들어와서 물론 저도 적중을 했습니다만 신사고 위원은 메인 승부로 이걸 완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지금 들어간 걸 거예요. 그때도 뭐 인기 1위에 58을 달았는데 지금 60을 달고 외곽에서 무리수 던지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가리사니 녹색전사 이 게임에서 들어올 때 복귀가 좀 뜨는 놈이 한두가 있습니다. 3번 황룡전설이 되겠는데 안쪽으로 치고 들어왔던 그 탄력이 마지막에 종속이 거의 끌리는 듯한 모습으로 끌리는 듯할 정도면 말이 힘이 차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결승선 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김한철 마방의 말인데 물론 김한철 마방은 당일날 뭐 승부 의지가 좀 나오는 집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복귀 상황으로 본다면 요지 상황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컨디션 한번 짚어봐야죠. 자, 신사고요. 네, 3번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이 말도 이 정도의 능력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최근에 대상 경주라든가 특별 경기 보면 항상 제 기대만큼 이상으로 잘 뛰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 최홍비권에서 안쪽을 뚫고 왔던 핸디의 능력이었는데요. 오늘 조교사분 얘기로도 핸디가 정말 마음에 든다. 지난번에 잘 뛰어서 핸디를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핸디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었고요. 역시나 직전에 대비 인코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둘러서 선집의 강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자, 아까도 했다시피 창세기가 좀 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단독 선행이 이룩시돼 보이는 세찬이 6월달 경주 때는 라스트 때문에 선행을 못 받고 시정 외곽을 돌다가 그냥 안으로 또 기대는 바람에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 이번엔 세찬이 저희 방송에서도 매번 얘기했던 말입니다. 이건 원래 400 스프린트 전형이었는데 900, 1000까지 다 소화하면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놈이기 때문에 이번에 900m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자, 재검 때 컨디션하고 지금 컨디션까지 평가를 해줘 봐야 되겠는데요. 재검을 받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보면 이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할 때도 그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1000m를 우연히 버틴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심차고 좋아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전보다 편성은 세졌고 지금 직전에 이 말이 뛰었던 레벨이 2000점 이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하지만 그 전에 1400점 이하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강해진 특별 대상 경기에 뛰었던 말들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또 가벼운 단독 선행이라면 팔도마 세찬이라는 목표권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4경주 상세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당판 바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같이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주 연출을 시킬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좋게 됩니다. 그게. 방송에서 숨기고 내지는 방송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 다른 얘기해요. 방송에서는 1, 2, 3 얘기하고 현장 가서 4, 5, 6 얘기해서 뭐 1, 3, 5를 마친다든지 이런 개판떼기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은 아니고 저희는 배당판을 움직일 수 있는 정확히 움직여서 적중으로까지 단수시킬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제주 6경주 1200 한라마 1등급 8두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고검사로 인해서 지금 한라마 군들이 지금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말들도 지금 1군 말들이 아닌 거의 2군급의 말들로 평가되는 말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이게 신사고 위원이 이제 그걸 냄새를 맡고 이제 여기 메인을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6경주는 역시나 한라마 1등급에서 최고검사로 많은 말들이 오버되면서 11주가 등록을 했다가 8주만 살아남았던 이런 레이스고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일본 회영프라든가 기존의 1등급에서 선전했던 8번만 사라보베 여기에 슈양마필인 5번, 6번 이런 슈양말들까지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최근에 컨디션과 능력이 올라온 말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올라온 말도 있고 이번 경주 꼭 노려야 되는 이 복병권 말들까지 역시나 중배당을 원틀로 지금 타겟을 삼아서 들어가는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최근 1등급 경주가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좀 지난주에도 한 게임은 아쉬운 방어였고 한 게임은 2, 3차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1등급 말들의 컨디션만큼은 최근에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제대로 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예, 제가 볼 때도 많이 수가 없어도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마필들 능력 편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충분히 동반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되는 경주가 6경주입니다. 자, 신사가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적중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 400m 3세 이상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부정경마가 옛날 건데 이제 오픈이 돼버렸어요. 2011년도 사건에서 이제 그걸 물고 가다가 이제 또다시 오픈이 됐는데, 연루된 기수도 이제 제주 기수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날 좀 얘기 좀 하죠? 아니, 근데 뭐 좀 정보를 좀 수집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좀 정보가 수집이 되면, 예. 일단 뭐 내일 방송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안 되면 한 주 있다가 정확히 지금 어떤 기수가 들어갔고 어떤 기수가 조사를 받는지는 대충 감이 오긴 있는데, 일단 한 주 뭐 경마장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좀 수집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와서 잘려야 될 놈들은 그대로 짱 박혀 있고 힘도 없는 애들이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매주 장난치고 진짜 못 뽑듯이 뽑아내야 될 놈들은 그냥 완전히 박혀서 그냥 내 집에서 살듯이 그냥 살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참 답답한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좀 알아보고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모바일 2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7경주 400 3세 이상 마필들 9두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뭐 스프린터를 골라내야 되는데, 스프린터 또 골라내는 거는 또 신사고 위원이 잘 골라내지 않습니까? 우선 8번 송물산이 지난번 경주 때는 800이었고 400m 때 3착을 왔는데, 물론 불량주로였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중정속이 보이는 400m였단 말이에요. 송물산은 어떻습니까? 송무사는 전형적인 400m형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이 그 전에 9번 게이트 대성하기가 탔을 때인데요. 출발도 늦은 상황이었지만 순간적인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올라오는 걸 봤을 때 800에서는 안으로 기대면서 경주를 포기하는데, 그래도 400m 직선 구간 경마는 경주는 똑바로 뛰더라고요. 이번에 안득수 기술을 교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한결 나아진 능력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스프린터 한 마리 설명해보죠. 네, 또 이번만 탐모랍니다. 또 절묘하게 또 성문산에 기승을 했던 배상화 기수가 탐모라에 기승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배상화 기수가 이번 주를 끝으로 2주 변영호 마방에서 다음 달부터 8조로 정면의 기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8조 마방에 기수가 없거든요. 지금 8조로 아마 이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탐모라에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야간 조교에도 지금 배상화 기수가 방금 전에 타고 나왔는데 칼칼한 성질에 좋은 마체 상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3등을 왔을 때 400m에서 그 당시에 1, 2, 3등을 정확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400m에서는 그만큼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예. 자,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배당권도 좋으니까. 수양 말들을 좀 자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1번만 백고동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400m에서 우승 경험도 있는 말이고, 최근에 이 말이 아주 바닥권의 성적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게, 한 20kg 이상 매번 경주에 나올 때마다 체중이 빠지니까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달가량 외부 시향을 나가면서 체중도 좀 불리고 온 느낌이고 컨디션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400m라면 또 의외의 기술이 가능한 복병권이 전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번 백고동은 휴양 이후에 나오니까 체중 체크를 체중이 좀 늘었나를 좀 보시고 신경을 좀 쓰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비 소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하고 맞물려서 움직여 나가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7경주. 자, 라스트 8경주 갑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신사고 위원이 신강자가 세다, 저는 보리가 세다 그래서 신강자 보리로 해갖고 2마리의 말을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보리가 장우선 기수가 아닌 김다윤 기수가 기승해도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편성이 역시 약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날 덜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장우선 기수 줬으면 이번엔 김다윤 기수가 잘 끌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보리 컨디션 어떻습니까? 보리는 아주 이번에 김다윤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을 했고요. 오늘 수요일 아침 쪽에서도 아주 속보를 강하게 지금
반복적인 습보를 하면서 상당히 스피드한 주행으로 많은 상태가 아주 힘차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자, 이번 경주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또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 이제 마두금인데, 한영민 기수가 기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영민 기수하고 김다현 기수가 부부예요. 그죠? 네네. 예, 제가 지난번에 부부들은 한 경주에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경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경주에 나오지 말라는 거는, 승부를 회피하고서 한 경주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오는 건 한 경주에 나와도 돼요. 왜냐면은, 한 놈이 바람 잡고 바람 안 부는 쪽에서 들어오면서 작전을 걸면서 부부가 나와갖고 걸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마리 다 열심히 타서 들어오면은 부부가 타도 되는 겁니다. 이 마두금이 이번에 과연 어떻게 탈지가 궁금한데 신사고 오면 생각은 어때요? 직전 경주에 좀 현장에서 약간 좀 많이 무거웠고 좀 전개도 초중반 뒤로 밀리면서 아예 좀 의욕을 잃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스포 때 나가는 탄력이라든가 오늘은 야간 주비에서는 한영민 기수가 직접 오늘 강하게 보내면서 전혀 말상치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한두 번 뛰면서 점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두금이 이번에 약간 좀 직전에 부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파라독스하고 송악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파라독스가 대상기수가 최근에 계속 훈련하는데 많이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너무나 강한 쪽으로만 지금 지키고 있고 좀 고개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 순발력에 비해서 뒷심이 좀 없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이번에 훈련 때도 아주 빠르게 보내면서 많이 칼칼한 성질에 좀 예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뽑아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만 보리와 선행 경합이 나온다면 역시나 약간 좀 기록에 비해서 좀 불안감이 있는 말이고 7번과 송악대장은 수영 갔다 와서 마체는 많이 좋아진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전 경주는 완벽하게 상태가 회복된 그 약간 좀 많이 무거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좀 더 풀려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7번이 약간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휴양 적응 이후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상대말이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경주 관전 포인트는 부부들이 어떻게 타나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주기에 나오는 7번 송악대장의 걸음 신장세를 관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준비 좀 잘해주고요. 아까 내용 혹시 연결이 되면은 내일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조교 마지막까지 잘 보고 내일 방송에서 얘기하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연결하면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위닝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또 출전하는 새벽 조교 말들의 컨디션까지 아주 현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위닝 방송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무기라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금요일 경마, 부산 경마, 제주 경마 다 승리로 이끄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